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종목들 그 뒷이야기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수상한 냄새가 났는지 내일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이신 테이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또 초면이죠. 네. 네, 방송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네. 어떻게 우리 테이버님의 성향도 잘 모르겠고 네. 네,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좀 긴장되시나요? 원래 처음이 제일 설렌 거고요. 네. 네, 다음 주부터는 또 그냥 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설렘을 가지고 오늘 각각의 종목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궁금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10개 종목의 후보부터 보시죠. 오늘은 2차 전지가 대다수를 차지했네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제약 바이오 게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보시죠. 가장 궁금한 종목은요. 에코프로비엠이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삼성전자, 두산 로보틱스, 위메이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장이 마감하고 공시가 나왔고 저희가 수상한 종목 시간에 에코프로비엠 이야기하면서 이정민 이사가 당시에 삼성 SD와의 계약 찌라시가 돌고 있다라고 하고 가셨는데 실제로 장이 마감하고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줬고요. 이 계약에 대해서 테이버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뭐 찌라시가 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주가가 지난주 수요일 정도부터 좀 반응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는 에코프로랑 조금 뭐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고 난 뒤에 실제로 계약이 나고 난 뒤 오늘 뭐 15%라고는 좀 큰 급등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시초가의 갭상승한 부분을 어찌 보면 뚫고 더 올라갔냐라고 하면은 힘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뭐 주말 사이에 나온 보고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기존에 있던 계약을 다시 이제 연장 계약한 것.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로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리고는 가격 자체가 40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현재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40조 원이 시간이 지나서 수정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 다시 리튬 가격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의 영업이익률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냉정히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외형 성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쪽에는 어떤 시황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는가. 고금리가 지속이 되어야 전기차가 더 팔릴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GM이 LG엔솔에다가 보조금 내놔라고 네. 했던 부분이 2차 전지 전체 섹터의 악재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대형 수주 공시로 해서 뒤집어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라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래도? 저는 단기로는 부정적, 장기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부정적이라고. 네. 아니, 부정적일 만한 요인이 있나요? 일단 고금리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동차 업계가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 부분에서 지금 그래서 언제 고금리가 해소가 될 거고 그래서 언제 자동차 업계에서 증산이라는 혹은 뭔가 더 많은 이제 뭐 설비를 투자를 더 하고 그리고는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로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자동차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시 매크로가 해소가 되어야 2차 전지 업종도 결국 자동차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야지 좀 더 많은 이제 비용이 이제 좀 이익이 날 것이고 이익률이 올라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우리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하기에는 뭔가 불확실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만난 많은 전문가분들의 분석을 보면은 그래 호재 뉴스, 호재 계약인 건 맞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광물 가격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뉴스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들 한 목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주주분들은 좀 실망스러운 해석일 수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지만 2차 전지가 다시 대세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올랐어요. 근데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과 LNF도 같이 올랐어요. 에코프로는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양도세 회피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하락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연초부터 나왔던 게 정당하게 올라가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2020년으로 돌려보시면은 그 당시에 국민적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종목은 카카오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이제 상반기에 상승할 때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것이 에코프로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과연 카카오와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까지는 뭐 코로나 이전에 IPO가 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IPO가 됐고 이러면서부터 또 한 번 언급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다음 IPO는 누군데? 그 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사업부에 대해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매길 건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겠죠. 분명히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는 에코프로 BM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혹은 다른 계열사들의 성장성에 대한 것들이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올라갈 때의 논리거든요. 네. 빠질 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얘 지주사잖아. 가 되는 거고 이미 에코프로는 이제 7월 달에 고점을 한번 찍고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절대적으로 수급 논리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그냥 갖다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나라 뭐 국내 지주사들이 다 그렇지만 이 종목들은 대주주가 무언가 본인의 혹은 본인의 자녀들을 위한 그런 식으로 이게 그냥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지 이 기업을 숫자를 따지면서 투자하시면 곤란해진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페이퍼 컴퍼니라는 단어가 너무나 자극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빨리 우리 제작진 투자유의 고지 그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는 거여서 저희는 최대한 선을 긋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런 면에서 약간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가 반영되지 못했고 오늘은 그래서 나홀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그러면 이 에코프로비엠의 이 수주 이야기가 사실 이번에 보면 유럽향이거든요. 이게 미국향으로도 번질 수 있고 에코프로비엠뿐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과 LNF도 그런 수주 계약 공시를 내놓을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이럴 때 이 시즌에 물밀듯이 막 계약 수주가 들어와 준다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보실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오늘과 똑같이 그래도 본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걸려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에코프로빔이 좀 더 많이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네. 어찌 보면 이게 신규 수주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빔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지난 2년 전, 3년 전에 이미 수주했던 그런 공시들이 지금 다시 한번 업데이트되는 물량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거는 여기에서 신규로 얼마나 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상정하고 있었던 계산하고 있었던 그 부분 외적으로 얼마나 더 나오느냐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적 성장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그 부분이 많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새로운 것이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이네에 대한 평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숫자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계산기를 잘 두드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장은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 BM이랑 그다음에 뭐 LNF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지수지만 미국 지수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환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뭐 들썩들썩했지만 환율은 오늘 장중에 우리나라는 약세였어요. 네. 나스닥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제가 지금 조금 오늘 밤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나왔던 뉴스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구글도 제미니를 내년으로 연기한다.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픈 AI가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상승의 동력이었는데 GPTS를 약간 미루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이게 주말 사이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그러면은 금요일 상승분을 혹시라도 토해낸다 그러면은 지금은 요 양극재 대장주들은 이제 지수 움직임과 같이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 조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요 기업들은 조금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네. 그런데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네. 대표적인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넘어가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0%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동안 상승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오늘 좀 내린 건지 최근에 연일 상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은 락업 물량 해제될 그 1개월, 3개월 그 시기가 다가오지 않아? 라고 좀 걱정하시긴 했거든요. 오늘의 하락은 어떤 게 가장 크게 유효했을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수급적으로 큰 섹터가 나와버렸죠. 2차 전지. 양극재가 그동안은 이게 어찌 보면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는 시장에서 마땅히 우리가 수급이 확 쏠릴 만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양극재 계약, 대형 계약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동안 수급을 다 이제 흡수했었던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수와 같이 가는 종목, 지수와 반대로 가는 종목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어찌 보면 지수랑 상관없이 가는 혹은 지수가 하락할 때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수에서 특히 대형주 단에서의 움직임이 유효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그리고는 지금 1개월의 보유수 물량이 있었고 이번에 나오는 거는 2개월 보유수 물량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에 3개월 보유수 물량이 또 있을 텐데 그래서 보유수 물량이 많냐 그러면은 유통 주익수 대비에 많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포인트에서는 말 그대로 지수 편입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 편입이라는 재료로 가는 거지 실적이나 단기적인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게 조금 뭐 급락한다, 이제 고점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큰 재료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인덱스 편입될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기금이 사들인 건가요? 일단은 그쪽 상장했는데 신규 상장에서 대형주가 나오면은 연기금은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는 이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은 연기금 사야지. 그러면 코스피백 들어가야지. 그러고는 MSCI도 사겠지. 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누군가는 사주겠지. 근데 유통 물량은 작네. 하고 수급이 이제 몰리고 있다. 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또 어찌 보면은 여기서 또 한번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거고 이 정도면 배부르다 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네. 그럼 두산 로보틱스의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두산 로보틱스 AI 로봇 성장주들이 최근에 반등을 시도했던 트리거가 그 11월 FOMC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네. 그때부터 갑자기 또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었어요. 네. 그럼 이번에 12월 FOMC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로봇 AI와 같은 성장주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는 건지 네. 좀 단기, 중장기 전략 같이 세워주시죠. 근데 저는 이거 성장주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한국에서는 성장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혹은 성장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숫자로 증명이 되는 이라고 하면은 지난 2010년대 성장주는 결과적으로는 바이오였거든요. 네. 숫자 안 나왔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는 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이 섹터들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건 테마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장주가 아니고 테마성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얘들은 장이 안 좋을 때 삼성전자가 못 갈 때 하이닉스가 못 갈 때 LG엔솔이 못 가고 현대기아가 못 갈 때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변동성, 많은 유동성들이 그저 이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의도를 갖고 매매를 하는 성격을 띠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12월 FOMC가 좀 더 부담스러운 현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은 12월 FOMC가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거는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 이쪽 기업들은 계속해서 수급적인 플레이만 가능할 것이고 마땅히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대형주들이 갈 수 있냐 그러면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근데 문제는 빠질 수 있냐 그러면은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 대형주가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어찌 보면 파티를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핵심은 그래서 12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냐? 안 되죠. 1월에도 안 되죠. 그러니 이런 중소형주들이 계속해서 단타 싸움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테마주라고 묶어버리시니까 좀 특이하기도 하네요. 네. 왜냐면 저는 확실히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라고 봤어요. 물론 지금 당장 적자인 기업들이 많지만 그래도 흑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또 뷰노도 실적이 좋았고 네. 루닛도 지난 3분기는 별로였는데 4분기는 좀 나아졌고 이렇게 뭔가 좀 개선의 조짐이 보여서 성장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테이버 씨께서는 약간 테마성 흐름을 지금은 더 많이 띄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 내일장은 어때요?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걱정하는 그러니까 내일장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걱정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수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지수랑 반대로 가는 종목은 오를 것이고 지수랑 같이 가는 종목은 오히려 내일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다음 장 업 의견 받았고요. 다음으로는 9위에 있는 국제약품 넘어가 볼게요. 1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국제약품이 상승을 한 건데 이것도 참 약간
확률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게 사실 번지면 정말 오를 테고 번지지 않는다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가 네. 두려워하는 이유가 코로나를 겪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마이코플라즈마의 실제 사망률을 놓고 보시면은 치사율이 아주 낮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학교가 마비가 된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거고 다시 한번 셧다운 같은 걸로 이어질 거냐 그러면은 경제 활동에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런 독감이 유행했다 정도로 보실 수 있는 대목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제학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다. 그리고는 지금 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쓰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수급 돌리고 기술적 분석이 더 우선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매매 게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실적이다, 숫자다, 그리고는 마이코플라즈마가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차트에 의해서 그리고는 여기서 그냥 매매 게임을 벌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차티스트인 제가 한번 국제약품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띄워주실까요? 최근에 장대 양봉이 계속 나왔다가 조정 좀 단기 받고 오르고 단기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태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장에? 저 역시도 내일장에 딱히 뭐 다를 만한 이벤트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저런 차트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논할 여지가 많겠죠. 네. 그래서 업 의견. 네. 하지만 뭐 이 마이코플라즈마 뉴스가 더 확산돼서 뭐 국제학품이 움직일 거다 그렇게 보진 않고 그냥 나는 단순히 저거는 단기적으로 차트에 따라서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내일 지수가 약하다 그러면은 네. 내일 뭐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기업이 네.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국제약품 업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상한 종목 뭘까요? 위메이드 볼게요. 그 STO 토큰주들도 참 많이 올랐고 네. 오늘 또 가상화폐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거의 게임 안에서 컴투포스랑 같이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거래일제 불기둥을 뽑았는데 이 위믹스의 상승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 역시도 뉴스 플로어에 따라서 지금 수급이 좀 강하게 붙은 것이다라고 보세요? 비트코인 테마주죠. 요것도 테마.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장 시작하기 직전에 한국 시간 오전 한 7시 한 50분 정도에 4만 달러를 터치하고 그리고는 밀렸다가 다시 4만 달러 위로 올라와서 지금 아까 제가 확인하니까 4만 1천 달러 정도까지 맞아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인이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인 관련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있냐? 그러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메이드가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내년도에 현물 ETF 깁 출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관련돼 가지고 특히 STO까지 합쳐지니까 요 관련된 이제 2021년도 11월에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반응을 보인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물 ETF 출시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약간 조정을 거치면서 좀 수급적으로 이제 뭔가 이슈가 없을 때마다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메이드의 핵심은 결국 게임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게임 회사인데 문제는 위메이드가 만드는 게임 중에서 뭔가 혁신적이고 그리고는 뭐 시장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현혹시킬 만한 그리고는 많은 돈을 벌 만한 꾸준함을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뭐 그런 게임이 있냐 그러면은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본질 가치가 게임 기업으로서 위메이드를 놓고 보시면은 그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이다 보니 그래서 위메이드는 저는 뭐 여전히 비트코인 테마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위믹스 코인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위믹스 코인을 게임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일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지금은 내에서 네. 코인을 뭐 이렇게 환전을 하고 이게 원화랑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을 다 불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동남아 시장에서 오히려 더 각광받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공급은 있으되 수요가 없으면은 이게 이제 코인으로서 혹은 뭔가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위메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속칭 현질이라고 부르는 돈을 쓰고 그 돈을 내 현금을 가지고 코인을 사서 게임 내에서 뭔가 경제를 이루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래서 코인으로서의 뭔가 가치, 그만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의 경제가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냥 약간은 뭐 뉴스 플로우가 더 중요한 기업이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럴 때 신작도 혹은 뭐 최근 위메이드가 출시한 게임의 성적도 엄청 좋고 거기에 위믹스 코인의 사용량도 막 증가한다면은 제대로 이슈와 무언가 실체가 더해지면서 더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었을 텐데 아직은 그 실체단의 이야기를 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위메이드에 대한 투자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일장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내일장 장 안 좋으면 오르겠죠. 거의 뭐 업앤다운이 하나의 논리로 정하셨네요. 네. 그럼 볼게요. 전체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은요? 시장과 연동되는 종목은 다운일 테고 시장과 좀 반대로 가는 종목은 업일 것 같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 10개 종목 중에서 테이버님 봤을 때 가장 수상한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신다면요? 탑픽이요? 네. 저는 탑픽은 무조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네. 내일 다운이어도요. 네. 우리 프로그램 취지 아세요? 아니요, PD님이랑 작가님이랑 장기적으로 얘기했어요. 장기적으로 네. 골라달래요? 네, 그럼 네. 삼성전자 픽인 이유는요?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지금 일단은 이제 업사이클,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의 사이클상으로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당연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 세계의 모든 반도체, AI, 빅테크 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2025년까지는 투자를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늘리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1등이죠. 파운드리도 지금 TSMC에 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좋고요. 그리고는 뭐 그 외에도 이제 파운드리도 좋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투자도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는 전장 쪽에서도 계속해서 뭐 매출이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뭐 지금은 절대 파시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도 베스트 종목으로 삼성전자 골라주실 것 같은데 좀 걱정되네요. 이게 달라지면은 네. 종목도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 기대해 볼게요. 다음 주에 볼 수 있을지. 삼성전자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75,000원까지는 일단은 뭐 들고 가시되 거기 되면은 매물대도 많은 상황이고요.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매크로나 어찌 보면 환율적인 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75,000원까지 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손절가 저희 작가님도 말씀하시고 PD님도 말씀하셨는데 손절가 없습니다. 왜 손절해요? 그래요. 좋은 종목이면 모아가면 좋죠. 손절가 없고 목표 주가는 75,000원 단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테이버님과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